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셧다운 협상은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이 휴회가 됐기 때문에 금요일에 이제 별다른 어떤 협상이 없다라면 최소 5일 이상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일단 이제 주요 지표 발표는 연기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안 됐고요. 만약에 오늘 뭐 드라마틱한 협상 타결이 없다라면 이제 농업 관련된 비농업 일자리 이 데이터도 발표가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수는 올라갔는데 AI주들이 어떤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2% 정도 올랐습니다. 3대 지수 다 올라가긴 했는데 오름폭이 미미했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미증시 보면 1% 이하, 1% 정도도 아니고 뭐 0.5% 안쪽에서 완만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수는 올랐는데 하락 업종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11개 중에서 4개만 오르고 7개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봐야겠죠. 또 하락했다라고 해서 뭐 에너지가 1% 빠진 거 말고 지금 국제유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또 심하게 빠진 건 없어서 전체적으로 조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AI주들만 좀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슈들을 이제 정리해 보면 일단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욤 키푸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 그 속죄일, 이런 이제 이것 때문에 상원은 휴회를 냈어요. 이때는 좀 일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휴회가 됐기 때문에 일단 목요일은 협상이 없었고, 그러면 이제 금요일에 협상이 재개가 될 수도 있는데 일정상으로는 만약에 별다른 협상이 없다라면 이제 주말을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셧다운은 최소 5일 정도는 지속되겠구나, 최소한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뭐, 정치권에서는 뭐, 여론전 열심히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SNS에 예산국장 만날 거다. 그 만나는 자리에서 연방 공무원에 대해서 감축하는 거를 논의할 거다. 그래서 뭐 어느 부서를 줄일지, 어느 부서는 임시로 줄일지, 아니면 아예 그냥 영구적으로 해고할지 이걸 논의할 거야. 이렇게 이제 압박을 가한 겁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실제로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거 만약에 해고되면은 야당 탓이야, 이렇게 이제 또 압박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메시지를 계속 올리고 있고, 베센트 장관도 GDP 성장, 노동자들 다 타격받을 수 있다, 오래되면. 그리고 만약에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면 1조 5천억 달러를 더 써야 되는데 이러면 인플레이션 유발된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양측에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요. 근데 별다른 어떤 협상은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주요 분석가들은 증시 더 올라갈 거다. 그래도 왜냐하면 실적과 AI와 금리 인하가 동력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올라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톱니 같은 경우도 셧다운이 경제에 어떤 타격을 준 사례는 거의 없다. 그래서 조정 시에는 매수해야 될 거고 결국에는 연말에 7,000포인트까지는 더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이제 반론들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장기화 된다라면, 특히 이제 중순에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노동 고용 수치야 뭐 발표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보험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한데, CPI를 못 본 상태가 되면 연준 인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을 거야. 그래서 이제 데드라인을 대략적으로 한 15일 전후까지 안에 좀 협상이 타결돼야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스틴 글수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데이터들이 계속 안 나오게 되면 눈 가리고 비행하는 그런 느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계속 AI주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는 글로벌 반도체주의 포모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심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주들이 이제 올라갔는데, 그 오픈 AI가 66억 달러 규모의 이제 직원들 지분 매각을 확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원들이 지분을 팔 때 주당 가치를 얼마로 계산해줘서 이렇게 매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기업 가치가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까지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한 3천억 달러 정도 인정받았었거든요. 근데 대폭 올라간 거죠. 이렇게 되면서 비상장 기업 중에서는 최대 기업 가치가 인정이 됐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AI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줬고, 이게 이제 또 AI주들 상승의 이유 중 하나로도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역시 뭐 투자자들은 계속 이런 데이터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 셧다운 기간 중에
주식시장이 별로 안 빠졌다. 빠진 사례보다 올라간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76년도부터 데이터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 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빠진 사례는 1979년, 그때 근데 오일 쇼크 있고 막 그럴 때 즈음이라서 그때는 좀 다른 변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대체로 보면 그렇게 치명적인 충격을 준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특히 이제 1995년 이후에는 그 기간의 주식시장은 전부 다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길어지면 그때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가 안 나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민간 데이터, 민간 업체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투자자들이 찾아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시장에서는 또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월까지 채용 계획이 20만 건 정도. 근데 이게 작년에 76만 9천 건, 거의 77만 건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채용 계획이 뚝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3분기 감원 계획이 20만 건.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17만이었거든요. 이거 대비 이제 툭 떨어진 그런 수치고, 이게 수치 자체 감원 계획 수치는 2020년 3분기 그때 코로나 터졌을 텐데 그때 49만 7천 건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감원을 좀 생각하는 걸 늘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다만 9월 감원 계획이 이제 5만 정도 돼서 전달 8월보다는 좀 많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계절적인 특성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고용이 가파르게 나빠지는 것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나빠진 건 맞는데 가파르게 나빠지거나 아직까지는 이게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용은 좀 둔화되고 있죠. 그리고 노동통계국 발표는 공식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통계국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률, 비농업 일자리, CPI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일단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오늘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시카고 연은에서 이제 민간 데이터들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추정을 했더니 아마 지난달 실업률은 4.3%였던 것 같다. 추정이 되는 실시간 데이터거든요. 이게 이제 실시간 데이터로 이게 우리가 보는 건데, 일단 실시간 추정 실업률은 4.3%. 그러니까 전달 대비 고용 시장이 더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 또 이렇게 이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완전히 깜깜인 상태라서 고용 지표가 발표 안 되는 거는 주식시장에 이렇게 큰 영향은 없는데, CPI까지 발표가 안 되면은 이제 뭐 고용은 보험적으로 인하하는 재료니까. 근데 물가는 다르잖아요. 올라가면 인하하기 어려운 거라서 일단 15일까지 협상이 어떤 형태가 됐든 타결이 돼야 될 거고, 그 안까지는 비교적 무난하게 반응하는데 그걸 넘어가면 시장이 좀 안 좋게 반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투자들은 10월, 그러니까 4분기에 어쨌든 주식시장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9월에 약했는데 9월에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9월에 플러스가 났던 해를 한번 따져놓고 봤더니 10월에는 한 57%로 반반 정도 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엇갈리긴 했는데 4분기 전체로 볼 때는 확률적으로 85% 확률로 올라갔다. 그래서 결국에는 4분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월별로 보면 9월에 이제 10월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10월에 확률로 한 60% 정도 되고 평균적으로 한 1%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변동성이 좀 가장 크죠. 예, 그러니까 변동성이 고점과 저점의 어떤 폭이 가장 큰 게 또 10월이에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10월은 평범하게 넘어간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좀 요란할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4분기에 올라갈 거니까 뭐 좀 빠지면 매수하지 뭐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은 좀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종목은 대형주들은 대체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테슬라가 빠졌는데, 테슬라는 잠시 후에 좀 이유 설명드릴 거고, 대체로 이제 대형주들이 플러스 내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지수를 좀 이제 상승으로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일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반도체 쪽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1.9%, 2% 가까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하락 업종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플러스 마감했던 거는 이제 빅테크의 플러스와 반도체주들의 강세 영향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 인도량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49만 7천 개, 예상이 이제 44만 정도였거든요. 예상치 넘는 숫자가 발표가 됐는데, 다만 이제 이거는 좀 왜곡된 거다. 왜냐면 그 9월을 끝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선주문을 많이 내서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고, 결국엔 이제 연간 기준으로는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을 거야. 이렇게 또 해석이 되면서 이제 개장 전에 이제 플러스 나고 초반에도 이제 플러스였는데 이제 계속 밀리기 시작하는, 이제 실적 피크 쳤구만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밀려서 종가로는 이제 마이너스 5%로 마감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관련 지표는 오늘 2% 올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제 우리 증시가 올라간 폭하고 비슷해서 만약에 우리 증시가 오늘 개장되는 날이었다면 별로 오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시초가는 거의 제자리거나 약간 밀려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을 해보면 현재까지로는 셧다운 관련해서는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포모 현상이 있다라고 표현된 반도체주,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 열리는 곳만 좀 놓고 볼 때 반도체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연준 인사들이 계속 신중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오스틴 굴스비, 그다음에 로리 로건 이런 인사들이 발언을 했는데 대체로 시각은 금리 내리기가 좀 그래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이런 느낌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거의 확률 100%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연준 인사들 간의 의견이 좀 갈리긴 한데 어쨌든 이런 발언들이 좀 쌓이면 시장들이 진짜 금리 안 내리나 뭐 이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서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 기간에 달러와 금리 추이, 예,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해서 안정되고 금리가 조금 정체되고 이런 그림이 좋거든요. 근데 금리가 너무 빠지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자산으로 간다, 미국 국채로 자금이 몰려간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달러와 금리가 완만하게 하락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뭐 요 구도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최근에 고용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AI가 활성화되면서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 챗 GPT 이후에 S&P 500 지수는 올라가는데 미국의 고용 관련된 데이터는 줄어드는, 일자리는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정을 해볼 때 고용 악화는 AI 때문이지 경제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게 이제 보면 그 대신 이제 실업률이 너무 올라가는 추세가 되면 그 급여 받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이제 그러면 소비가 주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업률이 어느 정도에서 방어가 된다라면 아마 고용 때문에 경제 소비 위축까지 가진 않을 거고, 또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소비에도 역시 문제가 없을 거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 이런 주장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실업률이 가파르게 올라가는지 여부, 이 여부가 이제 또 향후에는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하여튼 오늘뿐만 아니라 연휴 기간에도 그 방송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오전 오후 계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